자, 우만주공 4단지입니다. 자, 우만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9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여기 지금 74제곱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한 4억대? 4억 한 중반? 넉넉하게 뭐 4억 초반 중반이라 하는데 실제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20년도 대비했을 때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면적이나 그런 것도 84제곱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자, 지금 이 광교라는 그 높은 아파트 가격 대비했을 때 연식도 있고 지역적인 분위기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우만주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블 역세권이 가깝게 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지금 보면요 15층짜리죠 189% 용적률도 아마 좀 계산기 잘 두들겨 보면 15층이고 역도 좀 연식은 아직까지 뭐 30년은 넘긴 했지만 뭐 80년대 아파트는 아니고 하지만 또 용적률로 189%면 뭐 일개 신도시 대비했을 때 뭐 적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189%라고 하면 매우 나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죠. 단지도 어느 정도 1100세대 정도 있고 자 이런 것들 좀 계산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무조건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 20년도 대비했을 때 크게 상승한 여지는 당시 뭐 21년도 뭐 상승장이라고 할게요. 상승장 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뭐 현재 했을 때는 20년 대비했을 때는 큰 차이는 안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지금 지금 있죠?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성중학교 인근에도 또 여기 들어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보면요. 이 위쪽 라인들 같은 경우나 또 아래쪽 같은 경우 다 보면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이 보면 다 좀 이종 주거 지역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더잡, 광교삼, 퍼스트파크 아파트가 좀 있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여기 만석공원 있죠. 공원 크게 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야구장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실제 여기 일대 상권도 많이 커지고 있고, 뭐, 수원 일대 뭐, 야구 뭐, 단도 들어오면서 뭐, 경기도 많아지면서 상당히 상권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과거 일본국도 라인들, 이게 일본국도 라인인데, 일본국도 라인들이 예전부터 거주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이 수원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만동 같은 경우는 뭐, 광교라는 접근성이 있지만,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보면 좀, 정말 수원에 옛날에 그 많이 지었던 그런 집들, 그냥 주택들 많이 퍼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도 신분당선에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좀 지하철이 아예 없어서 이쪽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앞으로 나가서 뭐 버스들 많이 다니거든요. 실제 뭐 인기동 가는 버스도 있고 위쪽으로 오면 뭐 북선이나 또는 뭐 의학이나 안양 가는 버스들도 있고 버스는 다양하게 다니는 이런 노선들인데 지하철에 들어온다면 하나의 또 획기적인 그런 교통의 철도망 시스템을 갖고 가겠죠. 자, 여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수원 아너스빌 위즈 아파트 한번 볼게요. 자, 17년도에 지어진 주상복합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용적률 557%. 자, 높죠? 45층짜리입니다. 자, 상업지역이겠죠? 상업지역에다가 이제 45층으로 지어진 최저가 35층이 되는 이제 주상복합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5년 2월달 실거래가 5억 1천만 원입니다. 자, 86제곱 같은 경우가 이제 5억 천인데 여기가 뭐 역에서 매우 가까운 건 아닙니다. 다만 위에 보면 전망이 나오겠죠. 좀 35층 최저다 보니까 저부터 높은 건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15층만 넓게 다 쫙 보일 겁니다. 광교산이 여기 이쪽 광교산도 있고 여기죠. 광교산과 그다음에 만석공원 일대 만석거 그다음에 뭐 앞에 운동장까지. 그래서 쾌적성이나 그런 것들 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가격적 상승 여지는 뭐 신분당선에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은 오를 수 있지만 엄청 오르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런 예전에 뭐 지어진 집들을 묶어가지고 가로 정비를 할 수도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역 인근 같은 경우는 또 상권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과거에 광교 일대가 이 신분당선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상권들이 오히려 위축되는 역할들이 있었죠. 뭐 어떤 뭐 또 이야기를 하면 뭐 다들 서울로 가서 소비를 하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지역 같은 전통적인 지역입니다. 전통적인 지역이고 뭐 거주하는 뭐 아파트 단지 그런 좀 약간 그런 섹션보다는 좀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이 있는 그런 섹션이다 보니까 이쪽들은 상권들과도 뭐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보면 시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다 해서 여기 뭐 인근의 상권이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지역을 좀 더 보면 자, 이 지역 조원동 일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앞으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쪽이 뭐 이해관계가 있진 않지만 자, 이 1번 국도 라인을 보면요. 이 우측 라인들 보면 큰 도로에 이 우측 라인들 보면 상당히 좀 노후화된 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또 지금 인덕원선도 있고 그다음에 광교 가는 이 신분당선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정차를 하죠. 교차가 되는데 자,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 매우 가깝게 신분당선에 여기 가까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로 한정거장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서 역을
장안구청 앞에서 이제 인덕어선 열차를 타고 한정거에서 뭐 강남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위로에서 인덕원으로 또 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지역 일대가 특히 이 수원 정자동 일대 이쪽 라인들 그다음에 양화동 일대 그다음에 영화동이죠. 참. 영화동 일대 그다음에 종원동 일대 이쪽 라인들은 상당히 좀 개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 행궁동은 뭐 화성 행궁 이쪽은 뭐 개발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 수원여성 세계문화유산인데 여기로 개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지금 녹지 공간이 둘러싸이는 이 지역들은 개발이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만동 일대 같은 경우는 아래쪽 라인들 그다음에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국도 라인의 우측 라인들 좀 상당히 왜냐면 이쪽 라인들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가 지금 수원의 자치구 4개 중에서 가장 일단 낙후돼 있지 않나. 건성구나 뭐 영통구나 장안구나 뭐 이런 다양한 자치구들이 있는데 장안구가 가장 좀 북선 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쪽 좀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 이 지적 편집도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 라인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 라인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자, 이 동탄 인덕어선 라인의 이 일반 주거 지역 라인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로드뷰를 보면요. 자, 24년 12월 달 이제 바로 인근의 로드뷰입니다. 자, 보면 위쪽 보면 장안구청 나오는데 자, 이런 뭐 옛날 빌라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쵸? 근데 또 도로는 또 정비는 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집들이 이제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또 반듯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뭐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죠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